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디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혹시 전 재산을 들여 럭셔리 실버타운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계시진 않나요? 분명 실버타운은 선진적인 주거 복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숨은 지옥 같은 현실.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경남 지역의 실버타운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70대 여성분이 초호화 실버타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뉴스 말입니다. 이미 실버타운에 6억 원을 투자했고 그중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더라도 그곳을 나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시위를 하며 들고 계시는 팻말에는 빨간 글씨로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나가고 싶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요즘 그렇게 좋다던 실버타운인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6억 원을 내고 들어간 실버타운에서 쓰러진 채로 30분간 방치된 70대 김 씨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6년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못 받고 산소통 끼고 사는 89세 할아버지.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되라고 말하는 직원들. 전국 실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6억 원의 배신. 먼저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대 초반의 한 분이세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셨다고 해요.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죠. 최근에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 후에 공허함이 상당했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오래전에 배우자와는 이별하시고 자녀도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사고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려한 광고 하나가 뜨더래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마치 유럽의 호텔 같은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명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24시간 의료 케어 시스템. 양한방 협진 전용 병원 완비. 5성급 호텔급 서비스. 이런 문구들이 화면에 떠올랐다고 해요. 영상 속 어르신들은 모두 환한 표정으로 웃고 계시고 식당에서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오고 그분이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셨대요. 다음 날 아침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거셨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담당자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더래요. 시설 하나하나, 서비스 하나하나. 들으면 들을수록 완벽해 보였어요. 혹시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내에 양한방 협진 병원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이 댁으로 달려갑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입주 보증금이 6억 원 정도이고 월 관리비는 식비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내외예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직접 현장을 보러 가셨어요. 서울에서 실버타운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해요. 시설 투어를 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느꼈다고 하세요.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실체,
30분간의 지옥. 하지만 문제는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어요. 어느 날 밤 9시쯤이었다고 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서 책을 읽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손을 더듬어 침대 옆 벽에 설치된 빨간 비상벨을 눌렀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으니까 곧 누군가 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벨을 울린 지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제발, 제발 누군가 와주세요. 하지만 곧 정신을 잃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잠시 후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몰려왔다고 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아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비상벨을 눌렀는데 왜 아무도 안 와요?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아프다고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니까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비상벨 눌렀잖아요. 응급 상황이라고요. 제발 빨리 좀 오세요. 저희가 집으로 갈까요? 마치 매뉴얼조차 없는 듯 담당자는 무슨 상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들려온 말이 이거였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신호가 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30분 동안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확인했다고요? 직원이 실제로 올라온 건 그로부터 또 10분 후였어요. 총 40분이 지나서야 도움의 손길이 온 거죠. 병원에서의 두 번째 배신.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금 근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실버타운에 있는 병원은요? 아직도 안 됐나요? 상주하는 간호사분은 대체 어디 계세요? 그게 아직 허가 문제로 외부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직원 차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또 30분이 걸렸어요. 응급 상황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총 1시간 10분이 소요된 거죠.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리던 직원은 친절해 보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 그 직원이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원래 오늘 비번이거든요. 마침 사무실에 있다가 모시고 온 건데 이제 저는 들어가 봐야 해서요. 밤 11시가 넘은 낯선 땅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택시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수억 원을 내고 들어온 곳에서 이런 대처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김 씨가 입주한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절반 이상 일하는 겁니다. 즉, 전국에 85개나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정말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어요. 럭셔리 실버타운, 그 시스템의 민낯. 이제 더 깊숙한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대학병원과 인접해 있어 미분양 없이 입주를 마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외관만 보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은 만 60세 이상만 거래 가능한 실버타운입니다. 실제 입주민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우리 집 관리비가 원래 80만 원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 달은 95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관리비가 15만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관리비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식단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본래 얘기했던 광고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처음에 약속했던 게 5성급 호텔 수준의 식사처럼 광고에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김밥 한 줄 주고 7,800원짜리 밥이야? 이게? 입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지만 법원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일까요? 감사원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귀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시설 운영은 입주자 대표가 없이 운영회사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두고 아파트 관리와 주요 사항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둘 수 없습니다. 수억 원을 내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입주민이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했어요. 지금 바이든, 트럼프 나이가 미국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60세 넘었다고 자치 능력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치 능력이 없다는 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울리는 더 교묘한 상술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실버타운들이 홍보를 할 때 유명 대기업의 이름을 내걸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입니다. 저희는 유명 기업 호텔이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직접 운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지원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운영과 운영 지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실제 운영은 시행사에서 직접 하고 그 유명한 기업은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에서는 마치 그 유명한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런 브랜드 차용 방식이 실버타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는 거죠. 잠깐 더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년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못 받고 있는 89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6년간의 배신. 지난 2004년 한 사학재단이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한 실버타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버타운도 일반 아파트도 아닌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16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어느덧 89세가 되신 어르신은 이제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분양 당시 이곳은 나인홀 골프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실버타운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학재단에겐 허위 과장 광고와 약속 위반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원이 최근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사학재단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입주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렇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전세금을 안 주는 거지. 전세금 주면 바로 나갈 텐데. 16년째 2억 4천만 원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아들 내 집에 가도 되고 그러시잖아요. 자식분들이 같이 살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죠. 했었어요. 내가 자식한테 큰 놈한테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더니 며느리하고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선 너희들 집으로 가면 우리가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실버타운에 와서 우리 견딜만 하면 그냥 우리끼리 살 테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갈 곳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실버타운의 돌봄이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도 체육시설도 의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 산소통. 숨이 답답할 때는 산소통 켜요. 89세 할아버지가 산소통까지 끼며 그곳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생활하시는 거, 다른 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내도 아픈데 밥을 해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 닥치는 대로 라면도 먹고 햇반도 먹고 89세 할아버지가 라면과 햇반으로 연명하고 계신 거예요. 새 운영사의 두 번째 배신. 지난 2019년 재정난에 빠진 사학재단은 한 민간 업체에 실버타운 운영과 재임대를 위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운영사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식당, 체육시설, 의원, 셔틀버스 등을 차례로 폐쇄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실버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매달 150만 원씩, 140만 원씩 받아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뭐 프로그램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받아가더라고요. 운영사 측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는 그대로 받아가고 있었건 겁니다. 법적 사각지대의 함정. 건축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도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의가 구성돼 가지고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복지주택이 돼 가지고 복지를 사용하거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야. 분양 초기 실버타운으로 입주해 남아있는 세대가 약 40가구, 대부분 고령이어서 운영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계의 어두운 진실. 노인복지 전문가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현재 실버타운 및 노인복지주택 중에 식사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식사 서비스거든요. 근데 식당 운영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실버타운의 가장 기본인 식사 서비스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안 했을 때 법적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퇴소한 75세 최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최할머니는 큰 아들의 권유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모든 게 좋았다고 해요. 요가도 하고 원예 수업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해. 그러던 어느 날, 최 할머니는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허니문 효과의 종료라고 합니다.
입주 초기에만 서비스를 잘 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실해지는 거죠. 어차피 5에서 10년 정도 장기 계약이니까 입주민들이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최 할머니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정부 시스템의 한계. 다음은 한 정부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희도 계속 알고는 있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단계는 아니어서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정부조차 실버타운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이 약간 다른 거에 비해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법적 근거도 모호하고 감독 체계도 부실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입소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감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버타운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압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기적. 충청남도 공주시. 이곳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화려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지만 수도권 실버타운에 비해 보증금과 관리비가 저렴해서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입소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임대료는 약 130만 원 선입니다. 6개월 대기 끝에 이곳에 입주한 정 씨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특히 여자들은 밥 해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노인들의 건강이 해치는 게 제일 첫째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영양소도 골고루, 그것도 새끼를 모두 주니까 그게 좋고, 아프면 또 간호원들이 우리를 간호해 주시고, 식사와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월 130만 원에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운영 주체의 차이였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설립자는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니라 종교재단에서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때문에 수익성보단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르신이 104세이세요. 친절하고 모든 것이 불편 없이 딱 좋으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설립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운영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후원자에게 부지를 기증받았고 건립에 필요한 자금도 재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을 기증을 받았고 이 건물도 이제 사실 건축할 때에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을 남겨서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민간이나 개인이 이런 시설을 저희처럼 저가의 비용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복지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시설 설치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 구조를 보장하면서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이에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관할 부처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민간의 자율성을 준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는 이 정도까지는 갖춰야 되고 이거를 그 이용 대상인 입주자분들, 취약한 입주자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거를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 보호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실버타운을 고려한다면 다음 5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운영 주체 명확히 확인하기. 운영과 운영 지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누가 운영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유명한 브랜드 이름에 속지 마세요. 둘째, 의료시설 실제 완공 여부. 약속만 믿지 마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허가 상황도 알아보세요. 곧 완공됩니다라는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 실제 입주민들과의 솔직한 대화. 직원 말만 듣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불편한 점도 숨김없이 물어보세요. 넷째, 계약 조건. 특히 중도해지 조항. 위약금 규정을 정말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주변 환경과 접근성. 병원, 교통, 문화시설이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자녀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인지도 생각해보고, 격리된 오지에 있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형식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해요. 노인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노인 주거시설 업계는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이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해요. 2030년에는 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실버타운 같은 노인 주거시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버타운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에게는 10년, 20년 후의 현실이고 30대, 40대에게는 부모님의 현재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고급 실버타운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낙원이자 천국이 되어줄까요? 2000년대 초중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곧이어 부실 운영, 허위 과장 광고, 불법 행위, 투기 조장 등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결국 2015년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공식 폐지했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실버타운 개발이 확정될 것이고 최고급 시설과 커뮤니티를 앞세운 화려한 광고가 우리 노년 세대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할 겁니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조차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어르신들이 피해만 보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 헤매야 할 것이다. 심지어 자칫하면 좀비 노인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억을 들였음에도 지옥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면성을 반드시 신중하게 보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노후의 집은 평생 모은 돈을 거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광고만 믿지 말고 실제 거주자들의 목소리, 떠난 사람들의 경험까지 종합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실버타운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공공대안 모델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며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또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공동체 주거 모델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꼭 수억 원을 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간보다 사람입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돌본다면 비싼 실버타운이 없어도 충분히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의 사례처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시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노후의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길을 찾는다면 분명 더 나은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